네, 보신 것처럼 연휴가 끝나고 국정감사가 시작되면서 정치권의 시계도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한 주 동안의 주요 정치 이슈 살펴보는 주간 정치 순서. 오늘은 키워드로 핵심적인 내용 정리해봅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밥상머리입니다. 연휴가 길었던 만큼 가족, 친지들과 많은 이야기 나누셨을 텐데요. 세대 간의 생각을 공유하고 또 삶의 지혜를 나누는 밥상머리. 단순한 식사 자리 그 이상이죠. 명절 때마다 정치권이 밥상머리 민심, 즉 밥상 민심에 주목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야는 추석 밥상 민심을 어떻게 읽었는지 먼저 살펴봤습니다. 대치 국면이 극심했던 만큼 보는 시각도 정반대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청산이 민심이었다고 규정했습니다. 내란 수계가 또 풀려나는 것은 아니냐. 재판이 왜 이렇게 늦어지냐. 이번에도 검찰개혁이 실패하면 어쩌냐 하는 걱정도 많았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독재 저지를 민심으로 읽었습니다. 독재는 국민의 무관심과 침묵을 먹고 자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쩌면 이미 결정적인 순간이 지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추석 민심에서도 좁힐 수 없는 간극을 드러낸 정치권. 호남 민심은 어떻게 봤을까요? 조국혁신당은 지역민들이 정치적 대체제를 원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호남에서도 일부 기득권화되어 있는 이런 정치인들에 대해서 새로운 대체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한 욕구를 가지고 계세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호남 민심이 조국혁신당에 무관심했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장기 연휴 중에 조국 혁신당 얘기가 전혀 안 나오더라고요. 아, 그랬습니까? 네. 그리고 조국 대표에 대해서도 관심 밖이에요. 다음 키워드는 냉장고를 부탁해와 건국전쟁, 냉전입니다. 명절 연휴엔 특집 TV 프로그램과 영화로 늘 볼거리가 풍성하지만요. 정치권에선 격한 정쟁의 대상이 됐습니다. 대통령의 냉부의 출연을 놓고는 대립이 이어지면서 법적 다툼으로까지 비화됐고요. 건국전쟁 관람은 또다시 역사전쟁이 벌어질 빌미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K푸드를 홍보하겠다며 예능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한 이재명 대통령 부부. 하지만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직후 녹화가 이뤄졌다는 등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국가 재난 상황에서 예능 출연을 선택한 이재명에 묻습니다. 정치 노름에 빠져 국민의 눈이 두렵지 않습니까? 아니면 권력 노름에 눈이 멀어 국민 불안은 보이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48시간이라는 등의 공격이 이어지자 민주당은 허위사실이라며 장동혁 대표를 고발했는데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또한 거짓 브리핑이라며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과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을 고소했죠. 고소 고발전으로 번진 방송 이튿날 이번엔 영화가 논란이 됐습니다. 장동혁 대표 등 국민의힘 인사들이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 2를 단체 관람한 겁니다. 제주 4.3과 여순 11구를 왜곡했다는 비판을 받는 영화를 공개적으로 관람하자 4.3 유족회 등은 제주도민과 4.3 역사를 짓밟고 극우 정치 본색을 드러내는 국민의힘을 규탄한다며 반발했습니다. 제주 4.3은 이미 국가가 사과하고 여야가 함께 특별법을 제정한 명백한 국가폭력 역사입니다. 그 진실을 또다시 논쟁거리로 만드는 것은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또다시 짓밟는 일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논란이 되는 역사관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오는 19일 구례에서 열리는 여순 11구 제77주기 합동추념식에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느냐도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여순 추념식에 대통령이 참석한 적은 없었는데 대통령실이 전라남도와 유족회의 참석 요청을 받아들일지 주목됩니다. 해마다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정 잘잘못을 따지고 평가하는 게 이 국정감사죠. 피감기관만 800곳이 넘어서 방대한 양의 자료가 오가는데 올해는 특히 내용보다도 누구를 증인으로 부를지에 대해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당장 첫날인 오늘부터 앞서 보신 것처럼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언을 놓고 법사위에서 난타전이 벌어졌죠. 대통령실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출석 여부 역시 아직 뜨거운 감자입니다. 국정보다는 인물을 중심으로 공방이 전개되는 상황에서 국정감사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도 있습니다. 국정감사 첫날 국민의힘 지도부는 검은 상복을 차려입었습니다. 회의장에 붙이는 배경, 즉 백드롭엔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겨냥한 문구를 넣었습니다.
김 실장뿐 아니라 민중기 특별검사와 봉욱 민정수석을 국감장에 세워야 한다는 주장에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대통령의 이름까지 나왔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감의 증인으로 나와야 된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대통령실 국감에 나와야 될 것이고 우원식 국회의장도 국회 사무처 증인으로 나와야 될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에 이어 15일엔 대법원 현장 국감까지 예고한 법사위. 민주당 주도로 김건희 여사, 박성재 전 법무장관, 지귀현 판사, 한덕수 전 총리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범죄 앞에서는 특권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끝까지 책임을 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지역 정가도 국감에 관심입니다. 순천시가 추진하는 애니메이션 사업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에 민주당 조계원 의원이 노관규 순천시장을 문체부 국감 증인으로 부른 겁니다. 내일 노 시장이 국감장에 출석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질의 내용과 답변에 관심이 쏠립니다. 네, 수면 위에선 국감으로 시끄럽지만 정치인들의 눈길은 역시 선거에 쏠려 있습니다. 벌써부터 출마 선언과 출판 기념회가 이어지고 물밑 힘싸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여야의 공천룰이 어떻게 정해지느냐도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특히 광주 전남 정가에선 민주당 공천 규칙을 예민하게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정청래 대표가 일찍이 약속한 노컷 공천, 즉 공천 배제 최소화가 어떤 식으로 반영되느냐도 주목됩니다. 당대표 후보 시절부터 노컷 공천을 약속한 정청래 대표. 본인부터 억울한 컷오프의 상징이었다며 결격 사유에만 해당되지 않으면 공천 배제를 최소화하고 경선을 통해 당원들이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 자격이 있다라고 당에서 인정한 사람들은 억울한 컷오프는 하지 않겠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룰 정비도 일단 노컷 공천에 방점을 두고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외 없는 부적격은 서류 접수 단계에서 배제하되 당내 경선을 최대한 활성화해 분위기를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당원 주권을 강화한다는 기조도 반영될 걸로 보입니다. 방역 의원, 기초의원의 경우에는 당원의 결정권을 앞으로 훨씬 많이 주겠다. 공직 후보자 추천과 관련된 권리당원의 역할을 보다 강화하는 것들은 그 지방선거 기획단에서 그대로 진행을 하는 거고. 하지만 조직 선거의 폐해가 반복되는 호남에서는 당원 동원력으로 승부가 결정되는 경향이 강화될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국민의힘 역시 공천룰 확정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당에 대한 충성도를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이 인재가 구름같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공천 시스템의 대강을 꼭 만들어 가겠다는. 당 지도부는 공감을 나타낸 걸로 전해졌지만 객관적 평가가 가능할지 등에 대해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정치에서 전해드렸습니다.